금리 인상의 시기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는 오늘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까 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안 올리고 한국이 제일 늦을 수도 있다. 네, 그랬을 땐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전번에 강의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빈부격차가 심해진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다.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더 심해질 수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진짜 한국 사회는 정말 빈부격차의 문제가 우리가 OECD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가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식 투자가 한 사람으로서 미국과 우리나라 주요 금리가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미국이냐 미국과 커플링이 심화되는 원인은 뭔가요? 아주 간단한데 저건 우리가 선진국 된 거거든요. 오케이? 미국은 지금 금리 안 올려도 미국 금리가 올릴 거가 만든 제스처만 취해도 어떻게 돼요? 네. 신흥국도 난리 나잖아요. 금리 올리고 위기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추가하고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갭이 크죠. 근데 많이 갭이 줄어드는 건 그런 요인이고. 근데 꼭 커플링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초저금리 때문에 이렇게 된 성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뭐 세계화, 무역화, 자유화 때문에 됐지만 그런 원인도 있다. 근데 어쨌든 선진국이 돼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기준금리 기축통화 말씀드릴 때처럼 개방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 질문 드리고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호기심이 질문 드리는군요. 그럼요, 호기심이죠, 다 질문. 만약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예전에 그 볼커에게 줬던 그 권한을 예. 우리 진기 쌤한테 아주 전폭적으로 줬다. 예. 그럼 금리 인상을 도대체 몇 퍼센트? That's great. 몇 퍼센트 하고 싶어요? 최소한 1%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1%부터는 올려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볼커에 비하면 좀 약하지 않나요? 볼커는 그때는 상상도 20% 올렸으니까 볼커 때는 20%간 거고요. 근데 사실은 볼커가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도 되게 많잖아요. 너무 평가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볼커 이후에 미국 경제의 안정화는 볼커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예전 연방은행장이 경기가 얼마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확 올려버려갖고 미국 경제가 망가져서 그 이후에 연방은행장들이 되게 조심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연방은행이라는 거는 연방은행의 설립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우린 다 알지만. 한국은행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럼 물가 안정이라는 건, 아니,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 인하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제일, 어느 정치인이 금리 인상을 좋아해요? 한국은행을 독립시킨 이유가 뭐냐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독립이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독립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금리 인하하라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독립돼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몇 프로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요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런 했던 거는 회복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